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김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하고 계속 들어주세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픈 아버지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저 혼자 가정을 꾸려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 식사 준비하고 아들 도시락 싸고 그리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나가는 게 제 일상이었죠. 특히 힘들었던 건 7년 전이었어요. 제가 가장 의지했던 오빠 김도윤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오빠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 어느 날 회사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더니 며칠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체도 찾을 수 없다고 했죠.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저희 가족의 기둥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로 바쁘셔서 오빠가 저를 돌봐줬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늘 든든한 후원자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오빠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오빠마저 갑자기 사라져버리니까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죠. 그래도 아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야 했어요. 오빠가 남겨준 약간의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아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아버지 병원비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에는 익숙해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가끔 길에서 오빠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뛰어가서 확인해 보곤 했거든요. 물론 매번 다른 사람이었지만요. 아들도 삼촌을 그리워했어요. 엄마, 삼촌은 왜 안 와? 정말 죽은 거야?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새로운 고객집에 가사도우미로 가게 되었는데 강북의 조용한 빌라 단지였어요. 아침 9시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면서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7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제 오빠 김도윤이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환각을 보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의 목소리, 눈빛, 모든 게 정말 제가 아는 그 오빠였어요. 하연아. 오빠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서둘러 저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조용히 해, 누가 볼까봐. 그러면서 문을 단단히 잠그더라고요. 집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오빠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고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죠. 오빠, 정말 오빠야? 7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연락도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오빠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 억지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대박이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다음 들어주세요. 오빠는 원래 건설회사에서 품질관리팀장으로 일했는데 회사가 안전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대요. 특히 한 대형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에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재도 규격에 맞지 않는 싸구려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으면 언젠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오빠는 처음에는 회사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회사 임원들은 오히려 오빠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승진시켜주겠다. 하지만 계속 문제 삼으면 너만 곤란해진다는 식으로요. 오빠는 고민 끝에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국회의원실에 제보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회사 측에 발각이 된 거죠. 회사에서는 오빠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오빠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정체불명의 차들에 의해 납치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창고 같은 곳에서 깨어났는데 거기서 회사 임원들이 말했대요. 너는 오늘부터 죽은 사람이다. 앞으로 절대 세상에 나타나면 안 된다. 만약 나타나면 진짜로 죽이겠다. 그리고 내 가족들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오빠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숨어 지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한 가짜 신분증으로 이름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증거를 수집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은?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알아? 민준이가 삼촌 생각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오빠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매일매일 너희들 생각했어.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어.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차라리 내가 죽은 걸로 알고 살아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그때 오빠가 보여준 서류들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7년 동안 오빠가 수집한 증거들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회사 내부 문서, 녹음 파일, 사진 자료들. 심지어 회사에서 오빠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까지 있었어요.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오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회사 회장의 개인 금고에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완벽한 증거가 되거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회사 회장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우연의 일치였죠.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빠, 혹시 태상건설 회장 말하는 거야? 너? 너 어떻게 그걸? 내가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어. 오빠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위험하다면서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7년 동안 오빠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 왔다니 더 이상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오빠, 나도 도와줄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해보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7년 동안 오빠 혼자 너무 힘들었잖아. 이제는 내가 뭔가 해볼 차례야. 그 집에서 일한 지 이미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는 집 구조를 훤히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서재에 있는 금고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죠. 오빠와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회장님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들 생일 등등. 가능한 모든 숫자 조합을 적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들었던 회장님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추측해봤죠. 며칠 후 드디어 실행에 옮길 날이 왔어요. 그날은 회장님과 부인이 골프 모임으로 하루 종일 외출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재로 들어가서 금고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다리가 떨렸어요. 첫 번째 시도는 회장님 생일 실패. 두 번째 시도는 회사 설립일 역시 실패. 세 번째로 입력한 건 회장님이
가장 아끼는 첫째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딸깍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어요. 저는 오빠가 말한 것들을 중심으로 재빨리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부실공사 지시서, 비자금 조성 내역, 그리고 오빠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문서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 일찍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 촬영을 마치고 금고를 닫았는데 그때 관리인 아저씨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하연 씨, 뭐 하고 계세요? 관리인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서재 청소 중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관리인 아저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네. 회장님께서 최근에 보안을 강화하라고 하셔서요.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휴대폰에는 방금 찍은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때 기지를 발휘해서 말했어요. 아, 제가 실수로 휴대폰을 화장실에 빠뜨려서 고장났어요. 지금 술이 맡겨놔서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있어요. 관리인 아저씨는 잠시 의심스러워했지만 다행히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저에 대한 감시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오빠에게 사진들을 전달한 후 우리는 바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오빠가 7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과 제가 찍은 사진들을 종합하니 정말 완벽한 증거가 되었어요. 변호사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검찰에 모든 증거가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죠. 태산건설 본사와 회장 자택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두 구속되었어요. 뉴스에서 연일 이 사건을 다뤘어요. 태산건설 부실공사 은폐 사건, 내부 고발자 살해 교사 혐의 등등.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큼 큰 사건이었죠. 그 과정에서 오빠도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검찰에서 오빠를 보호증인으로 지정해주면서 이제는 안전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가족들과의 재회는 정말 눈물 바다였어요. 아버지는 오빠를 보시더니 기절할 뻔하셨어요. 도윤아, 정말 너냐? 정말 살아있는 거냐? 하시면서 오빠를 꼭 안고 우셨어요. 아들 민준이도 삼촌을 보고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삼촌, 진짜 삼촌이에요? 하면서 달려와서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걸 바꿔놨지만 가족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오빠도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건 너희들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회사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태산건설이 지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시작되었고 문제가 있는 건물들은 모두 재건축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정부에서도 건설업계 전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고요. 가장 놀라운 건 저희 아들 민준이의 변화였어요.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나도 나중에 삼촌처럼 잘못된 걸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시에서 도시계획학과를 지원했어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요. 아버지는 건강도 많이 회복되셨어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병원 검사 결과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역시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빠는 이제 건설 안전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부실 공사를 방지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정말 환하게 웃어요.
저도 가사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 특히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7년 동안 오빠 없이 살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오빠는 민준이 숙제도 봐주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정말 꿈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게 뿌듯해요. 그 아파트에 살았을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물론 아직도 가끔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때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져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도우면서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빠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게도 드디어 새벽이 온 거죠. 진실은 늘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혹시 이 결말을 예상하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 큰 반전을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